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경험을 소개해드립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하고 오해했던 미국 소녀가 점차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겪은 문화 충격과 오해, 그리고 감동적인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생생하게 경험한 그녀의 시선으로 들려드리는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헤일리 윌슨입니다. 18살의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 고등학생이죠. 제 친구들은 저를 골든걸이라고 부릅니다. 금발의 청색 눈동자를 가졌고 체어리더부 주장이자 학생회 부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기술회사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LA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는 부족함 없이 자라온 전형적인 미국의 부유층 자녀였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건 사실 큰 관심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명문대학 입시를 앞두고 특별한 경험이 필요했고 학교에서는 아시아 문화 체험을 권장했죠. 솔직히 저는 원래 도쿄나 싱가포르를 희망했어요. 제 눈에 한국은 그저 김치와 핵무기 위협, 그리고 K-팝 아이돌밖에 없는 작은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서울 강남의 국제학교만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LA 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지역방송 기자가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는 소감이 어때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거긴 김치랑 핵무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직접 가서 확인해 보려고요. 아마 미국처럼 발전된 나라는 아니겠지만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인터뷰가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어 많은 한국인들의 분노를 샀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교환학생 생활이 처음부터 순탄치 않을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어느 공항보다 깨끗하고 첨단 시설을 갖춘 공항이었어요. 자동 입국 심사대는 얼굴 인식으로 수십 초 만에 처리됐고 공항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제공됐죠.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은 항상 긴 대기줄과 지저분한 화장실로 악명 높은데 여기는 정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놓았나 보네. 학교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학교 기숙사는 대부분 오래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데 비해 이곳은 마치 고급 호텔 같았어요. 모든 방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고 학생 라운지에는 최신식 컴퓨터와 게임 콘솔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식당 음식도 훌륭했어요. 미국 학교 급식이 피자와 햄버거 위주인 것과 달리 이곳은 다양한 한식과 세계 요리를 제공했습니다. 룸메이트로는 한국 학생 지수가 배정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녀는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제 공항 인터뷰가 학교 채팅방에서 공유되었던 겁니다. 첫날부터 낯선 문화와 마주했습니다. 한국의 교복은 미국의 것과 많이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교복이 있는 학교가 많지 않고 있다 해도 상당히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죠. 그래서 저는 교복 치마를 접어 올리고 블라우스 단추를 풀어 멋있게 입고 등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윌슨 양, 우리 학교에서는 유니폼을 제대로 입어야 합니다.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미국에서는 개성을 존중해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여기서 유니폼은 개성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같은 옷을 입는 것은 학생들 간의 경제적 차이를 줄이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기 위함이에요. 당신의 개성은 학업과 교내 활동으로 보여주세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선 선생님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훈계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학생의 자유로운 표현을 존중한다는 명목 하에 많은 것을 그냥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 교장 선생님은 제게 단호하면서도 존중이 담긴 태도로 말씀하셨어요. 기숙사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룸메이트 지수는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아침 6시 기상, 밤 11시 취침, 항상 정리정돈이 완벽했죠. 반면 저는 밤 늦게까지 휴대폰을 하고 침대에 옷을 던져두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생활 패턴이 특별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빡빡하게 살아? 어느 날 저는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지수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우리나라는 작고 자원이 적어.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해. 게다가 남을 배려하는 건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해. 저는 그 말을 무시했지만 점차 기숙사 생활에서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미국 기숙사는 항상 시끄럽고 쓰레기통이 넘치고 공용 화장실은 더럽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공간을 깨끗이 유지하고 밤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조용히 했죠.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이런 질서가 주는 편안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 2주차 주말을 맞아 혼자 서울 구경을 나갔습니다. 우연히 용산의 전쟁기념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한국 전쟁 관련 전시를 보던 중 한 미군 병사의 손편지가 전시된 곳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친애하는 부모님께 한국의 아이들이 전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 수 있다면 제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제임스 윌슨 드림.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임스 윌슨. 그건 제 외할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할머니가 종종 이야기해 주셨던 한국 전쟁에서 전사하신 할아버지 말입니다. 그분의 실제 편지를 이곳에서 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실례합니다만 괜찮으세요? 한국인 관람객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이분이 제 할아버지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전시관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제 가족의 이야기, 제 뿌리와 연결된 장소였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가족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영웅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미국과 한국이 그저 무관한 두 나라가 아니라 깊은 역사적 유대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후 저는 국어 시간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주제의 에세이를 쓰기로 했습니다. 주제는 당연히 외할아버지였어요. 선생님은 제게 더 깊이 조사해 볼 것을 제안하셨고 그 덕분에 용산의 미군 기지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미군 기지에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미군들이 근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주변 환경 정화 활동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에선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미국의 군인들은 종종 자신들만의 공동체 안에서 지내고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곳에서 한국군 장교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땅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오늘도 함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형제와 같은 존재죠.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음료수를 사려고 했는데 지갑을 놓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미국 같았으면 그냥 나가야 했겠지만 점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오실 때 주세요.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친절함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뉴욕이나 LA의 상점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편의점에 가서 돈을 갚았고 점원은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작은 사탕을 하나 더 주었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한국 생활이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의 다른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철은 항상 정시에 운행되고 깨끗했어요. 미국 뉴욕의 지하철은 늘 지연되고 쥐가 돌아다니며 밤에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밤늦게도 여성 혼자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민방위 훈련이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질서 정연하게 대피 장소로 이동했고 심지어 훈련용 소화기 사용법까지 배웠어요. 미국에서도 화재 대피 훈련은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진지하게 참여하지 않고 그저 수업을 빠질 수 있는 기회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이 훈련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다들 진지해? 저는 친구가 된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대비해야 해.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나 다른 위험에도 말이야. 안전은 모두의 책임이거든.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책임감이 강한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늘 위협 속에서 살아왔고 그래서 서로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미국인들의 개인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이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한국 학생들이 저를 찾아왔지만 점차 진정한 교류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영어 발음을 가르쳐주고 그들은 저에게 한국어와 문화를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태도였어요. 미국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종종 너드라고 불리며 놀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학업 성취가 존경받았고 서로 도와가며 공부했죠. 경쟁이 아닌 협력의 분위기였습니다. 한 번은 방과 후 공부를 하다가 너무 늦어서
지수와 함께 택시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간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밤에 낯선 택시를 타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지수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고 실제로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자들이 밤에 혼자 택시 타는 게 위험해요. 제가 말했더니 지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여기서는 여자들이 새벽에도 혼자 돌아다닐 수 있어. 물론 조심은 하지만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 치안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미국의 대도시들은 밤이 되면 정말 위험해지는데 서울은 밤 12시가 넘어도 길거리에 사람들이 있고 편의점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학교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외국인 남성이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내가 시킨 게 이게 아니라고. 영어 못 알아들어? 그 모습을 보고 불편해졌습니다. 그 외국인은 영국 악센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인 직원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몇몇 한국 학생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실례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 남성은 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넌 뭔데? 한국인 변호사라도 돼? 저는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매우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 남성은 잠시 당황했다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식당 직원은 제게 감사하다며 작은 디저트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모든 서양인이 한국을 존중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한국에 애정을 갖게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학교에서는 교환학생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생크 유 코리어 마이너스 내가 만난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영상과 함께 제가 깨달은 것들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얕봤습니다. 김치와 핵무기, 케이팝만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느낍니다. 안전한 거리,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이런 것들은 우리 미국에서는 찾기 힘든 것들입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자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앉아 계시던 교장 선생님이 일어나 말씀하셨어요. 윌슨 양, 당신의 솔직한 이야기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미국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제교류의 의미가 아닐까요?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오만한 태도가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지금껏 미국의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했던 제 편협함도 말이죠. 발표회가 끝난 후 교장 선생님이 다시 저를 불러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제 발표 영상이 학교 동문 중 하나인 CNN 프로듀서의 눈에 띄었고 그분이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방송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당신의 솔직한 경험담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 더 나은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렇게 제 이야기는 CNN의 특집 프로그램에 소개되었고 많은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제 SNS에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미국 친구들의 메시지가 쇄도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지수와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밤이었지만 공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강변을 따라 늘어선 조명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헤일리, 미국으로 돌아가면 뭐가 제일 그리울 것 같아? 지수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모든 것. 이 안전한 거리, 정시에 오는 지하철, 친절한 사람들. 하지만 제일 그리울 건 아마도 이런 시간일 거야. 친구와 밤늦게까지 걱정 없이 공원을 거닐 수 있는 이 자유로움.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대학 지원서에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썼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하버드 대학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입학 사정관은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의 문화적 관점의 변화와 자기 성찰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버드는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진 학생을 환영합니다. 지금 저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고 졸업 후에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에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에요. 이번에는 부산과 제주도도 가보려고 합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교환학생 경험 이상의 것을 주었습니다.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진정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열린 마음으로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저처럼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어떤 지역을 방문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추천해주시면 제 다음 여행 계획에 반영해 볼게요.